안녕하세요. 박가복가입니다. 국내 언론과 외교부 몇몇 직원들은 이번 5박 7일 윤석열 해외 순방을 반대했다고 하죠. 얻을 건 없는 상황이라 굳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굳이 나가서 국가 망신을 시켰는데요. 오늘은 순방 막전 막후와 이후 대한민국 외교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고 했을 때 수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했죠. 영어도 안 되는데 통역과 보좌진도 없이 어떡하려고 그러냐는 걱정이었는데요. 리셉션장에서 두리번거리는 사진이나 찰스 왕과 찍은 사진도 정면이나 편안한 사진이 아닌 몸이 돌아가 있는 어중간한 사진들만 찍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국으로 출발을 2시간 늦춤으로써 여왕에 관해 추모하는 가장 중요한 일정을 포기한 겁니다. 이를 두고 천공이 얘기한 잘 모르는 사람 조문 따라가면 귀신 붙는다는 말이 회자가 될 정도였죠. 이상한 일정 변경이 있었는데도 대통령실은 2시간 늦춘 이유를 명확히 해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더 증폭되는 거겠죠. 진짜 천공의 말 때문에 늦춰진 건 아닌지라고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교통사정 때문에 조문을 포기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일왕과 오스트리아 대통령도 늦게 도착해 바로 조문을 하지 못하고 리셉션이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이동해 조문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조문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대목입니다. 처음부터 늦게 출발해 조문을 피한 게 아니냐는 거죠. 그게 아니면 리셉션이 끝난 후 조문을 갔으면 됐을 텐데요. 천공의 말대로 조문을 피한 게 아니면 리셉션 끝나고 조문을 못한 이유를 밝혀야겠죠. 저녁 시간 16시간 30분 동안 뭘 했는지 밝히면 되는 겁니다. 설마 밤에 술 퍼마신 건 아니겠죠? 이런 조문 없는 조문 외교를 하고 미국으로 날아간 윤석열은 한일 정상 간 간담을 진행합니다. 영국 출발 전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측은 아니라고 하고 간담 직전까지 일본은 불쾌하다고 말을 하는 등 우리 정부를 무시했죠. 이렇게 이루어진 만남이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건물에서 진행된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일본 건물로 가서 만남을 가진 건데요. 만남의 장소에는 양국 국기 세팅이나 테이블 세팅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여기서 불같이 아랫사람 호통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겠지만 호연지기 끝판왕 윤석열은 한국 기자 동행도 없이 서서 30분간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일본 정부는 회담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고 간담 정도의 매우 약식의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30분이 아닌 10분 정도의 만남이었다고 발표를 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달라고 부탁, 요청해서 일본 건물로 가서 국기도 테이블도 없는 장소에서 서서 짧게 이야기 정도 나눈 겁니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일본 측 회담 참석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아무 성과가 없는 가운데 만나고 싶다고 하니 이쪽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만났다. 한국은 일본에 빚을 졌다. 당연히 다음에는 성과나 진전을 가지고 오겠죠. 라고 했다는 겁니다. 참 국격 돋습니다. 현재 한국 외교의 수준과 대통령 안보실의 수준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폭망 외교를 한 윤석열은 바이든을 만나 폭망 외교의 절정을 찍게 되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국과 미국 기업 대표를 초청해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하는 일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외교적 성과가 전무했던 윤석열은 바이든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재정회의에 참석합니다. 여기서 1억 달러 기부를 약속하게 되는데요. 이 글로벌 펀드라는 게 에이즈나 결핵, 말라리아 3대 감염병 퇴치 기금을 모금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먼저 바이든과 약 2초간 악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사진이나 짧은 환담 정도도 못 나누게 된 거죠. 급해진 윤석열은 이후 바이든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48초간의 인사를 나누게 되는 건데요. 통역을 빼면 약 24초간의 인사를 나눈 거죠. 같은 장소에서 인사를 2번 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 48초간의 인사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화안정화법,
대북 공조를 협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미리 써놨던 보도자료라도 상황이 변경되면 수정해서 내놓든지 해야 하지만 대통령실은 써놨던 걸로 추정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48초에 이 모든 걸 협의하려면 애초에 윤석열은 Hey President, IRA, Currency Swap, Nuclear Weapons of North Korea, 오케이? 라고 쓴 피켓을 가지고 가서 오케이라는 말을 들었어야죠. 그래야 48초에 뭘 물어보고 답을 들었다라고 하죠. 이런 것도 아닌데 48초간 인사하고 현안을 협의했다는 대통령실의 입벌구 짓을 우리는 본 겁니다. 아무튼 이런 만남이 있고 난 후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자리에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망언을 해버립니다. 왜 이런 비속어를 사용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론가들은 원래 입버릇이다부터 바이든을 따라다닌 굴욕을 본 참모들 앞에서 자신이 세 보이려고 했다는 등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된 걸 알게 된 대통령실은 언론사에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MBC가 먼저 터뜨린 후 모든 언론사가 보도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통령실 홍보수석 김은혜는 발언 15시간이 지나 무마쉽게 보겠다며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했고 다시 들어보면 알 거라고 말해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500만 이상이 되고 있고 태극기 휘 바이든이나 봄바람 휘 바이든 등 수많은 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또 말 속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한다고 해 민주당의 비판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계기가 돼버린 거죠. 외신들은 일제히 비판 기사를 실었는데요. 폭스뉴스, 블룸버그, CBS 뉴스 등 바이든과 미 의회를 겨냥한 윤석열 비속어 사용 논란 기사를 내놓았고 이에 미국 국회의원들도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카얄리 카얄라 민주당 하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첨부한 뒤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정 지지율 20%라며 송구스럽지만 대통령님 당신 나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라고 적었고 피터 마이어 공화당 하원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봐 오직 우리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의회 민주주의 미국 국회를 적으로 돌려 세운 겁니다. 이래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화 스와프 등 우리가 필요한 현안에 미국의 도움을 잘도 받아내겠습니다. 이런 막장 외교가 펼쳐진 후 사과를 통한 수습보다 물타기를 통해 해결하는 노력이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배현진은 이 새끼도 바이든도 없다면서 평화롭게 수습하자고 헛소리를 하고 있고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고 말림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여러분도 이렇게 들리세요? 제 생각에는 빨리 사과하고 수습하고 후의를 도모해야 할 텐데요. 국민이 잘못 알아들었다, 언론 탓이다 등 국민의힘과 지지자들 제외하고 모두를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국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외교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 국무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시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할 말이 없다면서 해당 내용의 질문에는 한국 대통령실에 물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윤석열 해외 순방에서 일어난 참사급 외교의 막전 막후였는데요. 이번 순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저기 빚지고 다녔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은 안 만난다는데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줬더니 한국이 빚졌다고 하고 미국은 윤석열의 미의회 조롱에 할 말이 없다면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이 빚지게 만들고 이럴 거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한국에만 있어 달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요. 왜 윤석열 당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미국과 일본에 빚진 기분이 들어야 되냐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력이 안 되면 내려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박가복과였습니다.